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6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7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차량, 수레라는 의미의 거 또는 차 부인데요. 거루도 읽고 차루도 읽죠. 이 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 즉 수레를 의미하는 차 또는 거, 수레 특히 이제 그 숫자를 세는데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 량, 그리고 가볍다는 의미의 경, 그리고 군대라는 의미의 군, 이런 이제 한자들이 대표적인 한자가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 차, 경, 군 이 세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 또는 차로 읽히는 수레라는 의미의 차 또는 거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차 또는 거로 읽히는 한자인데요. 수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수레라고 하는 것은 바퀴를 달아서 만든 도구로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날르는 장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장치를 모두 합쳐서 수레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차 또는 거루 읽히죠. 유모차 하면 아기를 태우고 다니는 차량 모양의 도구를 얘기합니다. 실제 이름은 차지만 도로교통법상 차가 아니기 때문에 유모차는 반드시 인도로 달려야 되죠. 달리는 게 아니고 다녀야 되죠. 인력거라고 하면 사람이 끌지만 짐을 실는 게 아니고 승객용 수레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인력거가 없습니다.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지금도 인력거가 있죠. 베트남이라든지. 자전거는 자전차라고도 읽습니다. 같은 말이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페달을 밟아서 움직이게 하는 두 바퀴의 교통수단을 얘기합니다. 물론 자전거가 세 바퀴도 있고 보조바퀴를 포함해서 네 바퀴짜리도 있지만 기본은 두 바퀴짜리다. 그리고 역시 지금은 이제 원동기를 부착해서 자전거를 자동으로 달릴 수 있게도 하지만 기본은 사람이 페달을 밟는 것으로 보면 되죠. 승용차라고 하는 것은 사람 탑승용 차량 중에서 특히 대중을 실어나려는 용이 아니고 개인 또는 개인에 준하는 범위 해서 보통 한 5명 이하가 이제 승차하도록 되어 있는 차를 얘기합니다. 짐차라고 하면 짐을 실어 나르는 목적으로 구성된 차로 우리가 통상 트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열차는 기관차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대의 차량이, 그러니까 동력을 갖지 않은 차량이 여러 대가 연결돼서 움직이는 차를 얘기하는데, 열차의 특징은 궤도를 달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차라는 말을 열차라는 말로 쓸 때가 있어요. 원래 기차는 수증기의 힘으로 달리는 차를, 그 열차를 기차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시를 대비해서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차를 빼고는 기차가 현재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전철이라는, 전철도 열차잖아요. 전철이라는 개념에 대비해서 전철이 아닌 열차를 우리가 기차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원래 기차의 의미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의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차 하면 경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운용되는 각종 차량을 얘기하고요. 순찰차라고 하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달리는 차들을 얘기합니다. 소방차라고 하면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처리 및 복구를 위해서 사용되는 차량을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평소 재난은 화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소방차는 화재 진압 업무에 특화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호송차는 누군가를 보호해서 운송하는 차를 얘기하지만, 통상 호송차 그러면은 법원 또는 검찰 및 경찰 조직에서 범인을 이송할 때 쓰는 차를 주로 호송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급차라고 하면 재난을 당한 사람을 군환하기 위해서 대피시키거나 또는 병의원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차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물론 호송차를 포함하지만 이 세 가지는 경광등을 쓰는 대표적인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경자가 되겠는데요. 가볍다 라는 의미의 경자가 되겠습니다. 차자 옆에 경이라는 한자가 붙어서 이게 개미허리죠. 로 된 요 경자를 붙여가지고 경자가 되는데, 가볍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서 총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가볍다 라는 의미의 경자가 되겠습니다. 경자의 반대가 중자죠. 그러니까 무게가 무겁다 라는 뜻의 중자의 개념을 반대로 쓰는 무게가 덜 나간다 라는 의미의 경자가 되겠습니다. 경량급이라고 하면 뭐 스포츠라든지 이런 데에서 체급에 따라서, 특히 격투기라든지 이런 거는 체급에 따라서 그 주먹의 파워가 다르기 때문에 그 몸무게에 따라서 그 급을 나누죠. 그때 몸무게가 가벼운 급을 얘기한다. 경차라고 하면 출력이 작은 차를 얘기하고요. 통상 경차는 승용차만을 경차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트럭도 경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차라고 하면 엔진 룸의 크기가 한 800cc 이하 정도. 그리고 800cc 이하 정도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거리에서 이제 일반 그 배달용 오토바이 말고 좀 우리가 오토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 100 내지 200 정도 되지만 할리 데이비슨이라든지 이렇게 큰 거는 1000cc가 넘죠. 그러니까 실제 그 큰 오토바이보다 작은 엔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를 우리가 경차라고 얘기를 한다. 경시하다, 그럼 어떤 일을 가볍게 보다, 그래서 주의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경멸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가볍게 볼 만은 아니고 멸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경감시키다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나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것을 얘기하고, 경거망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다, 경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가볍고 천박하게 하는 것을 얘기하고, 경솔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주의하지 않고 가볍게 한다라는 뜻이고, 경미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가 가볍다. 예를 들어서 죄를 지은 질이 좀 가볍다든지, 또는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이 뭐 그렇게 크지 않다든지, 이럴 때 경미하다라는 말을 쓰고요. 경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 코र्스에서 빼놓으면 안 될 식사라는 의미에서 빼놓으면 안 될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만든 양식. 물론 이 경양식은 코스 요리죠. 단축된 코스 요리. 그래서 이제 에피타이저로 스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테이크라든지 빵과 스테이크라든지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후식으로 커피나 뭐 차, 요 정도로 해서 이제 그 통상 구성되는 메뉴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경양식은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군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 특히 안보를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집단을 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군사군자가 되겠습니다. 군사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나 군대 또는 군 조직을 표현하는 옛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군사라는 말을 원래 뭐 안 쓰는 건 아니에요. 뭐 그 군사 행동 이런 식으로 이제 군사라는 말을 안 쓰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군대라는 용어로 그냥, 또는 군 한자로 통일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픽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군인, 그러면 무력을 쓰는 것을 허용받은, 법적으로 허용받은 인원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무력을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전쟁 또는 전투 및 전시에 준하는 사태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평소에도 무력을 쓸 수 있는 조직을 경찰이라고 하고, 국가에서 폭력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두 개 조직이 군인과 경찰이죠. 이제 교도관은 일단 경찰 업무 쪽에 포함을 시키는 거로 볼 때, 사법 또는 경찰 업무로 포함시키는 거로 볼 때 이제 일단 크게 두 개의 조직을 이제 무력이 허용된 조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군대라고 하는 것은 무력을 사용하는 인원, 즉 군인들의 조직, 군인들이 조직화된 것을 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군이라고 하는 것은 육상 전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군대 조직을 얘기하는 거고, 해군은 해상 전투를, 여기서 해상은 물론 강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기본은 바다죠. 강은 육군이 하는 거로 보고, 공군 전력은 영공, 즉 하늘을 무력으로 방어하거나 공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군을 얘기하고, 해병대라고 하는 특이한 조직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병대가 해군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실제 해병대는 육군 전략을 또는 전술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의 경우에는 육군, 해군, 공군 이 세 개 군에 특히 어느 한 군데에 치중돼 있다기보다는 3군 전체의 그 전략 전술을 모두 쓰는 특이한 조직입니다. 이 해병대가 왜 그렇게 특이한 전략을 쓰냐면 상륙 임무를 주 업무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륙 업무라고 하는 것이 적진으로 들어가서 이 게릴라전이 아니고 정규전을 치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략 및 전술이 특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조직으로 무력 집단이 형성되는 군인 집단이 형성되는 경우를 얘기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공산 국가 또는 사회주의 국가는 국군이 아닙니다. 거기는 공산당의 군인이죠. 그래서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무력을 국가에서 통제하지만 공산 사회국가에서는 무력을 당에서 통제한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장군은 군 조직에서 전체적인 전략 업무를 수행하는 수뇌부를 얘기하고 장군은 장관급입니다. 장교를 장관급 장교와 일반 장교로 나눠서 장관급 장교를 우리가 장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고군분투라고 하는 것은 군인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질 것을 알고도 싸워야 되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기본적으로 승전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패전이 명확한 그러한 전투도 전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 즉 지원하는 군 조직이 장담을 못하고 또 지금 현재 현황이 질 것이 뻔한 그런 상황에서도 목숨을 바쳐 전투를 수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군분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고군분투가 일반 이제 군사 용어에서 일반 이제 사회로 넘어오면서 어떤 일을 아주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성공시키기 위해서 무진한 애를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역군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이라는 뜻이죠. 역군이 그 일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군령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명령을 군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군령이 각군 참모총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행정 업무, 조직을 관리하는 업무는 합참 본부에 있죠. 이렇게 이제 군령과 군정이 나눠져 있는 좀 특이한 조직을 한국은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활용되는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